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주 쉬어갔던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5만 3천 선을 돌파했고요. 기술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1.12% 올라줬습니다. S&P 500도 0.72% 상승하면서 3대 지수 강세를 보인 뉴욕 증시였습니다.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일단 오페 플러스가 생산량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고요. 호르무즈 출하량이 회복을 했습니다. 유가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입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반도체주 중심으로 올라주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7% 올랐고요. 12,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은 어떤 건지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AI와 반도체였습니다. 나스닥이 1%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AI와 반도체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온 반도체 섹터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 가장 강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3%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AI 반도체가 다시 강해진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투심이 회복된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단 반도체 종목 쪽으로 좀 개별 호재가 많았던 날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여러 증권사가 AMD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컵은 애플과 맞춤형 칩 공급 계약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찬가지로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 퀄컴, 마벨 테크놀로지 등 이 AI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주 AI 반도체주는 조정을 좀 받았었죠.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흔들렸던 AI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시장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PMI입니다. 54.0으로 발표가 됐는데 전월은 54.5였습니다. 다소 둔화되는 흐름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는 대체로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확장세는 24개월 연속 유지됐고요. 가격 지수는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가 됐습니다. 시장은 경기는 버텨주고 물가는 안정되는 흐름으로 오늘의 경제 지표를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AI 반도체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데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AI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결정하는 시험대가 이번 주에 있죠. 반드시 체크할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는 이번 주의 첫 번째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6월 FO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되죠. 오늘 살아난 이 성장주의 투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와 함께 연준의 금리 기조를 확인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ADR 나스닥 거래도 시작이 되는데요. 글로벌 투자들이 AI 메모리 기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핵심 이벤트들이 이 랠리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오늘 꽤 많은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까지 앞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투자 의견들 나왔는데 오늘 관련된 뉴스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MD가 있을 것 같습니다. AMD 간밤에 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AMD, 인텔까지 모두 다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AMD도 투자 의견 한 가지 또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요. 퀄컴 5.8%, 마블 테크놀로지 1.6%, 브로드컴 3.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0.37%의 강보 합권.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애플과 파트너십을 2031년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 파트너십이 더 확대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선 다시 한번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BM이 간밤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주요 외신에서는 이 뉴스를 가장 메인 뉴스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IBM 역시나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목표 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15달러에서 33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AXT가 코이런트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기판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AXT 같은 경우에는 12%대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거래가 마감된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SM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DR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번스타인에서는 ASML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300달러 선까지 상향한다라고 했는데 EUV 장비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ASML의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T모바일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통신주들이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통신 부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모바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이 일제 상승하는 가운데 T모바일의 주가도 2.4%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1.8%대 상승, 그리고 파이낸셜 쪽, 금융 쪽도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1% 가깝게 상승세, 웰스파고 가장 강했는데 2.2%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무엇보다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인 게 특징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6%대 상승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그리고 로보택시 기능의 확대 기대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또 움직였는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징주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드와 자동차 기업이죠. 완성차 기업입니다. 포드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사실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큰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조정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은 얼마나 되는지 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이 1% 안팎으로 그쳤다라는 부분 상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인데요. AMD입니다. 다만 AMD의 주가는 6.6% 넘게 상승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 AMD의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450달러에서 6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계연도 2026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거의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MD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일단은 이 순위로 지금은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만큼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델인데요. 델 테크놀로지스가 보시다시피 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의 타종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델 테크놀로지스를 사라,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언급된 만큼 주가는 보시다시피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델 테크놀로지스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테고 그리고 이날 우리는 소화를 할 테고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어찌됐든 간에 소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나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빼고는 시장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앞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는 애널리스트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그랬는데요. 하반기에는 특정 업종 하나만 시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방어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쏠림 현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장에 힘이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실적과 금리 수준, 경제 성장 등 기본 여건이 중요하며 현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기업 실적도 봐야 하고 금리 수준도 봐야 되고 경제 성장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까지는 사실 금리 수준과 경제 성장을 거의 다 무시하고 기업 실적으로만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으로만 올라왔는데 이제는 사실 거의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적, 금리, 그리고 경제 환경까지 모두 보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반기까지 금리 상황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함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